조산동 동학생입니다. 학생이 이게 수능을 보거나 논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기준들, 이제 소소한 기준들을 모아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적극적 반대는 소극적이에요. 네. 이건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이고 소극적은 좀 수동적이다. 시키는 거 한다. 라고 네. 했는데 왜 단점 같으지만 이게 시키는데 하는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요. 뭐 적극적으로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네. 시키는 거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래 걸려요. 엉뚱하고. 창의적인 건 좋은데 기본이 약해요. 이건 기본이 약하고. 기본이 좋고 수동은 기본. 예, 기본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기본을 공부하면 능동적이 기본이 더 좋죠.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아. 어쨌든 축구에도 공격 수비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러죠. 공격이 곧 수비다. 말이 돼요? 공격이 수비다. 근데 해보니까 알겠죠.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수비를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적극적인 수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격은 뭐라고요? 적극적 수비. 적극적 수비. 적극적 수비예요. 공격은.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수비를 하게 되면 뭐라고요? 적극적 수비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 수비.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나라를 수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미리 방어적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만 파괴되잖아. 네.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공격을 하고서 수비를 위해서 공격했대. 방어적 공격이 돼. 그럼 네. 방어는 수비요. 수비가 곧 공격이 되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만 쓰이진 않아요, 세상에. 네.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섞여서 쓰여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자, 여기가 수비고 여기가 공격이면, 네. 요 가운데를 충분해서 이렇게 가면 뭐라고요? 공격적 수비. 네. 여기가 뭐 수비면, 여기가 수비죠. 네. 뭐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공격이면, 공격의 공격적 수비가 아니라 수비적 공격. 아, 여기가 수비, 여기가 공격. 공격적 수비. 예. 이거는 뭐라고요? 수비적 공격. 수비적 공격. 네. 이렇게. 이게 결과라는 이건데, 이렇게, 이런 특징이 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옮기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균형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바깥으로는 이동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요 상대적인 개념 안에서 범주라는 게 형성되니까. 네네. 자, 또 하나는, 이건 근데 되게 많이 시험 나오는 건데, 이게 작가가 표현하니까 표현론이라고 해요. 이게 작가가 스님이면, 네. 님인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이게 청자인데, 이제 독자도 돼요. 화자도 되고, 독자. 음. 그러면 읽는 사람은 효과를 보죠. 네. 효과. 활용하고. 네. 독자 효용론이라고 해요. 음. 근데 작가는 한 명이죠. 이렇게. 네. 근데 독자는 여러 가지로 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독자의 차이를 연구하는 거는 7차 네. 과정이 아니라 8차나 9차 과정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 배워요. 네. 어디서? 고등학교에서. 네. 근데 대학교 때는 이 각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왜 다른지를 공부를 하면 심화가 되겠죠. 아, 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이 작가가 이 책을 써요. 네. 이 작가의 시대를 반영해요. 반영하니까 반사하고 그림자 영자예요. 그래서 시대 연도가 나오고 시대 반영론이라고요. 네. 이 시대를 반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써주면,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고 그럼 가운데가 커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이게 우연성이고 네. 요게 필연성이면 예. 요건 개연성이 돼요. 가운데는 대개는 그렇다. 네. 왜 개연성이 대개는 그렇다. 개괄적이다. 대충은 비슷해야 된다. 왜?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개연성이 큰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작가 표현론, 독자 효용론, 시대 반영론 이런 세 개를 외제적 관점이라고 해요. 네. 근데 추가로 배우면 이 작품은 전부 다 그 나라의 신화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니까 이걸 신화 비평이에요. 신화가 뭐 들어갔나. 네.
저 원형 비평과 신화 비평의 차이는 뭐냐면 신화는 신과 신의 아들에 대한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단군 신화나 뭐 할명 신화나 이런 신화가 있어요. 네. 신화 전설이 있는데 이 원형은 신발은 사람의 뭐 이동을 얘기한다. 녹색은 독을 얘기한다. 물은 탄생과 소멸을 얘기한다. 이런 것처럼 어떤 나라든 이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죠. 네, 네. 이건 어떤 나라든 인간이면 원래 형태로 근원의 형태로 같이 느끼는 감정들 네. 이런 것들을 원형 비평이라고 해요. 이것도 외제예요. 그러니까 외제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밖에 있는 거 말고 안에 있는 건 내재라고 해요. 네. 요거를 내용, 표현법, 문법, 줄거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론 배우는 거. 네. 요 자체, 책 자체 내용을 내재적이라고 그러고 네. 이게 문법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문장의 구조로. 그래서 네. 구조 비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절대 비평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요? 작가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독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작품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점이 되는데 네. 이걸 좀 자세히 해보면 요거는 뭘로 보면 되냐면 주어를 보면 돼요. 작가가 네. 그 주어를 보면 되고 이거는 느꼈어, 깨달았어 이걸 보면 돼요. 네. 서술어를.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시대 연도의 부사적인 느낌으로 보면 돼요. 시대나 연도 이런 거. 시간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이 신화는 그 지역에 따라서 신화가 다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생각하면 되고 네. 요 원형은 문학적 상징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거고.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그러니까 작가 표현론, 독자 효용론, 그 다음에 시대 반영론을 빼고 신화 비평을 네.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내재 비평이에요. 아. 자, 그랬을 때 판단할 때 이제 법대 4년을 다니잖아요. 법학과. 네. 그러면 이게 딱 3개 배워요. 이렇게. 어. 법률 주체가 있고 법률 객체가 있는데 이 법률 관계가 있다. 내가 부동산을 샀다. 이렇게. 네. 문장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는 네. 이 내가인데 어린이가 부동산 살 수 있어요? 어린이가 못 사죠. 정신이 상자는 살 수 있어요? 사기 힘들죠. 그러면 이런 것처럼 어린이는 하나도 못 사요? 살 수 있죠. 대리인이 있으면 네네. 이런 것처럼 법률 주체는 누구고 누가 네. 대리하고 네. 그러면 태아는 상속받을 수 있어요? 태아요? 네. 언제부터 태아예요? 이런 게 법률 주체 문제예요. 아. 법률 객체 문제는 이거를 이 주체 A와 B가 돈을 꾸어줬다. 그러면 돈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돈 아니면 유가증권을 꿨다. 빌려줬다. 네. 뭐 있을 때 이 객체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물건. 계약은 채권. 물권이나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객체가 또 여러 가지 뭐라고요? 이 주체가 바라보고 다루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객체 종류들에 따라서 법률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법률 관계가 이렇게 해주면 이 법률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고 이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고 요거를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철회하거나 아니면 완성해서 이 마무리 지려면 종료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법률 주체 객체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렇죠. 요걸로 판단을 내자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 관념이 강해지면서 주어에 대한 생각, 목적에 대한 생각, 서술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식화시키면 이렇게 주어, 목적어의 관계예요. 그렇죠. A와 B의 관계. 그렇죠. 자, 그러니까 A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 반대 상대방이 있고 네. 그 관계가 몇 대 몇으로 어디에 해당하는가 3대 7인가 2대 8인가 4대 6인가 이런 걸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논술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법률가가. 그 상황에서 조건이나 상황, 이 조건은 요건이라고 하는데 요건이나 네. 어떤 상황, 그 상황에 따른 효과 네. 이런 것들을 법률 조문과 맞춰보면서 네.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또 관계도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인물 관계도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한 명은 주인공, 이게 주인공이겠죠. 주동인물. 주동인물의 반대니까 이건 반동인물이겠죠. 네. 그러면 요 주동인물, 반동인물은 이게 주동인물, 반동인물은 이게 주요 인물이면 이건 뭐라고요? 부수적 인물이겠죠. 네. 그 다음에 요게 개성적이면 창의적으로 개성적 인물이 될 테고, 요게 항상 나오는 그 캐릭터, 네. 선생님 캐릭터, 뭐 이런 게 나오면 전형적 인물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 전형, 개성. 이런 것처럼 인물의 관계를 보면, 자, 이게 국어는 주제, 구성, 문체가 3요소거든요. 그러면 주제는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문체는 각 작가가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구성의 3요소가 인물, 네. 사건, 배경이에요. 음. 그러면 이렇게 인물을 정해요, 인물을. 네. 그러면 요 왔다 갔다 요 사이에 요것들, 얘가 이렇게 하는 거,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이 꼬여. 이거 갈등이라고 그래요, 사건이 꼬이는 걸. 네. 그러면 인물 사건이고 요 가운데는 뭐예요? 이렇게 두 개 인물, 여기에 사건들이 생기고, 네. 여기 안에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시간, 배경, 배경. 공간, 보게. 네. 그러니까 요것만 딱 하면 육하원칙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네. 어떻게 했는지, 그죠? 네. 왜 그랬는지,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이 딱딱 정리가 돼요. 네. 이 긍정적인 인물에 영향을 주고 도움 주는 사람은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 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 사람의 아들은 밑에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연결을 하면 모든 인물의 관계도가 딱 나오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소설 풀을 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줄거리를 읽고, 그 다음에 제목을 보고, 인물별로 나눠야죠. 그 다음에 인물별로 나누고, 그 사이에 이 배경을 아까 말했잖아요. 오케이. 시대 반영, 외적 증거, 이런 것들이 외적 증거로 해서 보기로 잘 나와요. 네. 보기로 굉장히 잘 나온다고. 느끼고 깨달은 거 감상을 해라. 그럼 요게 잘 나오고. 감상, 공통적인 감상.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줄거리, 제목, 보기,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인물 문제부터 가라 라는 얘기가 이런 구조도 때문에 그래요. 배경식. 네. 자, 국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숫자의 기준으로 나누면 예시는 한 개가 나오면 무조건 예시예요. 네. 예컨대 가령 이렇게 나오면 이 뒤에 있는 글들을 이렇게 박스 쳐놓고 네. 요 위에 있는 추상적인 걸 이해했다면 요 구체적인 걸 안 봐도 돼요. 필요에 따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 쳐놓는 거고, 네네. 반복은 딱 2번만 쓰여도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써도 반복법이고, 네. 위에 하나에서 똑같은 게 쓰이면 반복법이에요. 네네. 자, 열거는 A, B, 그리고 C. 보통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3개 이상이 나와야 열거가 돼요. 2개면 열거가 안 해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여러 개를 하나로 나누어줘요. 그럼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곤충은 뭐라고요? 3부분으로 나누면 머리, 가운데 배, 꼬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네네. 구분한 건데, 네네. 종류별로 뭐하고 뭐는 어떤 종류고, 네. 뭐하고 뭐는 어떤 종류고, 이렇게 되면 분류예요. 네네. 종류의 기준이 있는 거고, 네. 분석은 이렇게 한 덩어리를 하나하나 나눠서 기능이나 특성을 설명해요. 시침은 뭐고, 분침은 뭐고, 숫자는 뭐고, 이렇게요. 네. 이게 따로따로 되면 안 되고 전체를 연결해야 하나가 되는데, 네. 요거의 차이점은 구분은 나눠놓기만 하는데, 이건 해석까지예요. 그러니까 구분 해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에 따라서도 점점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개수에 따라서. 네네. 자, 어쨌든 여기에 보면 어떤 글을 쓸 때 보면 네. 이게 개념 쓰는 건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면 서론에는 뭐 쓰냐? 한 번 더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론이고, 이렇게 본론에서 결론으로 갑니다. 서론이고, 본론이고, 여기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네. 서론에 많이 쓰는 거는 개념 정의하고,
이걸 왜 말하는지, 어떤 목적, 이유, 네. 목적이다, 이유, 계기, 동기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하는지, 방법, 어떤 실험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뭘 다룰지, 범위, 방법, 범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 범위를 답변을 하면 주제가 되니까 서론 끝부분에 주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작할 때 이 도입부, 인트로 부분에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요거를 간접적인 거를 이 방법과 연결하면 요게 추상적이고 요게 구체적인 범위로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주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 구조가 뭐냐, 뭐 기승전결도 있지만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냐, 네. 그죠? 특징이나 구조나 그리고 이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를 하고 어떻게 이건 변화 과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네. 변화되어 있느냐, 그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되면 어떤 거를 특징을 두 가지씩으로 얘기하면 그거의 장단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장점부터 얘기하고 단점으로 한계를 얘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이론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에는 요거에 대한 총 정리처럼 얘기를 해주고 네. 그거의 전체적인 한계나 보완을 얘기해줘요. 보완, 대안을 얘기해줘요. 그렇게 보면 이 몸으로 친다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머리죠. 눈이요. 눈으로 눈이요. 뭔가를 바라봐요. 네. 이 눈으로 쳐다본 이런 현상이 네. 이게 코, 귀처럼 이런 개념인데 이걸 나누어 보면 이렇게 양귀나 양코, 코에 콧구멍 두 개처럼 이렇게 네. 두 개, 긍정, 부정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긍정은 상관없는데 이 부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연구한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써서 이건 입이에요. 그러니까 눈, 코, 귀, 코나 귀, 입 하는 얼굴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사진처럼 이 서론이 하나의 글이 돼요. 네. 이게 증명사진처럼 하나의 글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본인의 줄거리로 쭉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하지만 찬성에 대해서도 쫙 얘기해요. 예시도 들고. 반대에서도 쫙 얘기해요. 예시도 들고. 네. 그러면 이 찬성도 긍정, 부정 다 얘기하고 이것도 긍정, 부정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몸통인데 이거를 분석해서 이쪽으로 까빠가 하나 생기고 이걸 분석해서 이쪽으로 까빠가 하나 생겨요. 무슨 얘기예요? 왕자예요. 어떤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비판해서 반을 하면 합을 하잖아요. 그럼 네. 또 반이 생기고 다시 또 합이 돼서 이렇게 왕자가 생겨요. 그러면 이 총정리는 왼쪽 다리가 되고 네. 요 바탕을 하고 이 보완은 다음 번짜리 나머지 오른쪽 다리가 돼서 이렇게 사람이 돼요. 사람 누워 있는 것 같죠? 눈, 코, 네. 입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이제 비례와 반비례예요. 근데 이제 있다, 없다, 없으면 뭐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네. 없다. 그러면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는 게 있다는 뜻네요. 네. 텅 빈 충만 알아요? 텅 빈 충만이요. 텅 비니까 우주의 기울이 꽉 차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기가 꽉 차 있나? 이렇게 텅 빈 충만인데 어쨌든 네. 비례 반비례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아까 지식인에서도. 네. 비례는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커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기준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x, y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로 쓰면 좌표평면으로 생각하면 돼요. 수치로 쓰면 x가 커지면 y가 커져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v는 ir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봤네요. 안 들어봤어요? 네. 전압, 전류, 저항, 음. 오음의 법칙이에요. 무지하게 유명한 네, 네. 과학에서.
공부를 안 해서 못 들어본 거예요. 못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 놀라네요. 이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식이 써 있어서 쓰면 이거 곱하기가 생략된 거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반발해요. 뭐라고요? 반발하는. 서로 밀어내고 싸워요. 그러면 네. 이건 뭐라고요? 반비례. 네. 이해됐어요? 네. 요거랑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V나 I, V는 R 이렇게 되면 그럼 비례. 비례해요. 멀어졌으니까 비례해서 그리워해요. 음, 저 이렇게 식을 써 있었을 때 뭐라고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반비례. 떨어져 있으면 비례. 비례.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가 상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커지면 뭐가 커져요? V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네. 만약에 R이 상수면 I가 커지면 뭐라고요? V가 V가 커진다. 커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례예요. 네. 근데 붙어 있으면 이 두 개를 곱해서 이게 되니까 네네. 제한된 뭐라고요? K라는 게 생겨서 요게 XY를 곱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제한되고 이게 더 크지 않고 특정돼서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수랑 네네. 이거를 나눠주면 Y는 X분의 K 하는 반비례 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반비례 함수는 제한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넓이가 제한되면 이걸 가로 세로로 변동시켜도 넓이는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요게 XY점이에요. 아, 예. 요걸 연결한 걸 반비례라고 그래요. 음, 그러면 이 점 잘 연결해요. 네. 여기 점. 그랬을 때 요거하고 요게 X가 요게 뭐 2, 4, 8이면 네. 여기는 뭐라고요? 2, 4, 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넓이가 4, 4, 16이나 2, 8, 16이랑 똑같아요. 네네. 뭐라고요? 버는 돈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뭔가 필요하죠. 요구하죠. 네. 요구해서 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월급이 제한되죠. 네네. K가. 그래서 아무리 수요가 있어도 지 월급만큼밖에 못 사니까 반비례예요. 그렇네요. 요거는 개수고 수치. 이거는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값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 Q라고 쓰고 양. 이거는 프라이스 P라고 써요.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 양을 적게 사면 비싼 걸 살 수 있는 거고 월급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만큼 사는 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예. 양을 이렇게 많이 사면 싼 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수요 간단하죠. 그렇죠. 요거를 고정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공급은 왜 그럼 무한대냐? 이 비례는 이렇게 무한대잖아요. 반비례는 하나가 커지니까 하나가 작아지잖아요. 네.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뭐라고요? 가치가 같다고. 넓이가. 네. 여러 개가.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네. 그런데 비례는 왜 이렇게 그럼 비례냐? 공급을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무한대로 공급해? 재료값도 있고 막 그러는데 네. 이게 공급은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욕망 무한. 욕망이 무한대예요. 공급자는 누구예요? 사장이에요. 네. 그럼 무한대로 팔고 싶어요. 왜? 그렇죠. 팔리니까 제조사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양이고 이게 가격이면 뭐라고요? 싸게 조금 팔고 싶어요. 싸게 조금 팔고 싶어요. 비싸게 많이 팔고 싶어요. 비싸게 많이 팔고 싶어요. 그게 사장의 마음이에요. 이건 사장. 음. 요거는 뭐라고요? 소비자. 네. 이건 가게. 그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공수부대 이렇게 내려오죠. 네. 안 헷갈리겠죠? 네. 두 개 쓰고 공수. 이게 경제학의 그림이에요. 음. 자, 또 하나를 보면 경직됐다는 딱딱하네. 네. 굳었네. 그럼 시체네. 네. 유연하고 부드러워 어린이네. 네. 자, 그러면 유연하고 부드러우니까 탄력성이 있죠. 있죠. 변화가 잘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어깨가 꺾여도 그냥 다시 탄력적으로 돌아오죠. 네. 스프링처럼. 네네. 나이가 많으면 경직고 굳었죠. 네. 그래서 옷을 입을 때 팔을 이렇게 잘못 꺾으니까 근육이 땡기죠. 네. 그러다 부러지죠. 탄력성이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근육이 땡긴 게 멍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죠. 네. 그래서 옷을 어른들을 입혀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왜 그래요? 굳어 있어서. 회복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운동할 때 뭐를 많이 하라고 그래요? 스트레칭. 네네. 왜요?
안 다치려고 하죠. 탄력성을 키우는 거예요. 부드러움으로. 네. 왜요? 힘을 많이 쓰면 이거 뭐예요? 굳어요. 힘을 많이 주면 단단해져요. 네. 그러면 힘을 많이 쓰고 굳어 있는 거는 뭐라고요? 힘을 발휘하다가 힘의 한계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려요. 네. 그게 햄스트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칭으로 계속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렇죠. 탄력 있게. 똑같아요. 뭐 현실은 딱딱하면 상상은 부드러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상상으로 굳고 현실은 부드럽고 이렇게 될 수 있나요? 현실이 부드럽고 상상이 딱딱하게 될 수 있냐고요? 네. 아 그거를 하지 못하면 현실은 뭐라고요? 부드러움 쪽으로 가야 되고 상상은 뭐라고요? 구체적인 것 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왜? 너무 벗어나면 이해를 못 한다니까. 네네. 이렇게 봤을 때 이게는 우연성이고 이건 필연성이잖아요. 네. 이 필연성 있는 소설을 리얼 소설이에요. 리얼리티. 이건 실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영화도 그렇게 써 있어요. 리얼.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우연성이 강한 거, 요 가운데 들어간 건 소설이죠. 네. 그 동화는 어디 있을까요? 동화는 우연성 여기 쪽에. 있어요. 여기. 아 거기. 판타지 소설은요? 우연성이죠. 완전 여기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 판타지 소설도 실제적으로 그러면 개연성 없어요? 있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도 나오는데 모든 모든의 반대는 어떤의 반대는 모두 이렇게 배우죠. 네. 아, 수학을 안 배워갖고 잘 모르는구나. 네, 잘 몰라요. 네. 모든 것이 다 그래. 이거 국어에서 모든 것이 잘못됐어. 이거 다 잘못된 거네요. 네. 그죠? 네. 모든 것이 잘못됐어.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됐어? 그럼 이게 A일지 B일지 C일지 모르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신뢰를 못하네요. 네.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뭐 범위가 되게 넓네요. 범위 너무 넓은 중에 누군가 하나네. 네. 모든 사람이 했어. 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만 어떤을 하더라도 뭐라고요? 이 모든이라는 범위가 정해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의 체계에서 이렇게 열려있다 닫혀있다라는 걸 해요. 네. 자연수는 2 더하기 3하면 5 나오면 더하기는 닫혀있죠. 자연수에. 자연수 네. 나오잖아요. 네. 빼기는 3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빼기는 자연수에 닫혀있지 않고 이 밖에 있다는 걸 뭐라 그래요? 닫혀있다 반대는 열려있다. 열려있다 그래요. 닫혀있다는 그 결과가 계속 나온다는 거고 열려있다는 것은 이 닫혀있으면 안 되고 열어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수학에서도 쓰이는 거예요. 음. 자, 또 하나 보면 직접이에요. 직접. 이제 간접이 뭐냐? 완곡하게 완만한 곡선이에요. 네. 돌려서 말하기. 또 간접적으로 이 말에 또 표현이 있는데 완곡하게 말하기, 돌려서 말하기, 비틀어서 말하기. 네. 네? 뭐 어떤 걸 매개로 해서 말해서 건너그로 말하기. 그죠? 근데 네. 직접과 간접도 이게 정도의 차이가 되게 많은데. 네. 그죠? 저번에 얘기해봤죠? 그렇죠. 완전 직접과 완전 간접.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네. A라는 결과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이거 될 수 있는데, 그죠? 네. 요게 직접적인 이유냐, 간접적인 이유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단계가 과정이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A라는 아이가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럼 어떤 아이가? 그럼 나는 이 과정을 거치면 돼. 그거 뭐 가능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한 단계를 거칠수록 뭐가 떨어져요? 가능성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무슨 헛꿈 꾸고 있냐고. 에휴, 철들만 알아. 다 포기할 거야, 뭐 이렇게. 네. 근데 애가 이걸 경험했어요? 안 했잖아. 안 했죠. 근데 왜 벌써 기를 죽이지? 이 시행착오도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래, 이런 학생이. 저는 서울대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 과정을 알잖아요. 그럼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해, 이만큼 해. 그죠? 네. 근데 요게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부의 단계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인간이면 이만큼은 할 수 있어요. 이만큼 공부는. 네. 항상. 음. 근데 여기서는 너무 길어서 못하네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죠? 여기에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이걸 늘려서 요걸 땡겨서 여기서 미리 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학습이에요. 아, 예. 그래서 70, 80점까지 빨리 맞은 다음에 요걸 공부해요. 물리적으로 이만큼밖에 못하니까. 네네. 이해돼요? 네네. 그럼 미리 공부한 것들이 여기에 쌓여 있어야 돼요. 이만큼밖에 못하니까 이만큼은 쌓여 있어야 쉬운 거는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네. 올라가니까 가능하죠. 네네.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이만큼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초반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별로 안 심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고비를. 네. 근데 기울기가 이 정도 되잖아요. 조금만 기울어도 이건 절벽이라고. 어떻게 올라가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여기다 박아야 돼 진을 자기가. 네. 그런 다음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 뭐 상관없어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상황에 따라 다르죠. 다리는 보통 간접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다리 도로. 네. 왜? 뭐 공장 만드는 데서. 근데 이거 다리 도로 많은 거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 입장에서 이 공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쓰는 거냐 하지만 이 도로 다리 직접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투자라고 잡아도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분류하는 기준의 차이라고. 네. 자, 또 하나는 여기는 이거는 의자가 의논이에요. 이거 토는 네. 말한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논쟁이고. 그래서 이거는 찬반이 있어요, 항상. 네. 찬반이 있어서 이 중간 과정을 찾아가는 상황이고. 네네. 요거를 비교해 가면서 가장 더 적절한 선택지를 찾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의논이에요. 네. 이걸 소풍을 어디로 갈까? 이걸 소풍을 갈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점이 있어요. 논점. 이거 주제예요. 네. 그래서 논제예요. 이게 논제의 논점들을 이게 하나가 주제가 있으면 이거를 쭉 나눈 걸 논지라고 그래요. 소주제예요. 소주제. 네네.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의 논점에 대한 찬반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논점을 3개를 뽑으면 요거에 또 상관관계, 이 3개의 상관관계를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또 요거에 대한 우선순위도 해야 돼요. 우선순위. 이 3개를 그냥 하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네. 왜 이렇게 순위가 됩니다 하는 것까지 밝혀줘야 돼요. 논술에서. 그렇죠.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나중에 예. 찾아내면. 살면서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의식주예요. 네. 돈이 제일 많이 돼요. 이거 부동산값 제일 많이 높죠. 그렇죠. 다 먹는 거 관련되죠. 그렇죠. 그 살면서 엥겔 지수라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식비가 들어가는 정도라는 거야. 아, 그 네. 엥겔 지수. 이게 살아가는데 가장 영향도 많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 제일 많이 드는 게 식비예요. 네네. 그 다음에 요 의부터는 이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요거는 필연적이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입지만 이건 문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이 판단의 기준을 할 때 돈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영향되는 건 뭐라고요? 식의 아, 네. 의식주. 요거와 관련된 게 돈이 제일 많이 되고 예. 거부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의식주를 전부 다 뭘로 바꿨어요? 학과목으로. 국영수사가 읍미 도가 체컴 한. 네. 이제 분류 기준에서 의식주에서 도서관 분류로 가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역사, 문학 하면서 이 학과목하고 비슷하지만 네. 도서관에서 800번대는 뭐예요?
이런 걸 알면 책 좀 읽었다 할 수 있죠. 700번 때는 뭐예요? 몰라요. 아,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이거부터 외우세요. 나중에 네. 도서관 가시면 알겠습니다. 몇 번 때는 뭐다, 몇 번 때는 뭐다. 그러면 810 몇 번이다 도서 분류기호가 점 몇 이렇게 나오면 아 무슨 책이구나 이렇게. 네. 왜? 본인의 이 뇌 안에다가 네. 여기는 문화, 여기는 뭐라고요? 역사, 여기는 예술, 뭐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데 네. 되게 도움이 돼요. 음. 컴퓨터도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파일방이 있으면 안 날아가는데 네. 조각조각 있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분류 기준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확장된 게 대학 학과예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에서 좋은 거가 뭐라고요? 도서관의 분류 기준. 네. 자, 이거가 어떻게 좋아요? 딱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번 수업 때 했는데 돼지저금통을 놓고 이걸 국어로 하면 뭐고? 뭐라고요? 돼지저금통 놓고 이걸 뭘로 한다고요? 국어로요? 국어로 하고 영어로 하고 수학을 하고 미술하고 음악 각 과목마다 쭉 나열어서 생각해보면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다. 일부러 이제 트레이닝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래 대학 학과에서 옛날에는 여기는 생물학과고요. 네. 여기는 화학과예요. 네. 그래서 생화학이라는 간학문, 융합학문, 통합학문이 나왔어요. 그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네. 더 전문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생화학하는 사람은 생물학학회에 가고 화학학회에 갈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화학학회에 있는 사람이 얘는 서자라고 그러겠죠, 생화학을. 예. 생물학과에 있는 사람이 얘는 서자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생화학 둘 다 하는 사람이 니네는 둘 다 이게 뭘 몰라, 니네가 뭘 알아. 이쪽 너는 화학하는 사람한테는 너는 생물 모르잖아. 생물 못하는 너는 화학 모르잖아. 네. 이러겠죠. 그러니까 간학문이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익명성에서 은익이죠. 은역 숨난 거. 네. 익명성 반대가 뭐예요? 실명. 네. 실명으로 인터넷 해야 돼요? 실명어요? 네.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명으로 하면 뭐라고요? 자유도가 떨어진대. 그렇죠. 그 자유도하고 폐해하고 비유해서 뭐라고요? 자유도하고 폐해하고 비. 자유도하고 피해하고 비교하면 자유도가 중요해요? 피해가 중요해요? 저는 피해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사람들이 해서 익명성을 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익명성과 비속하는 게 가면일 수도 있는데, 가면. 네네. 그럼 가면이 이렇게 쓰면 여기 실물이 있죠. 네네. 으로. 자, 익명성으로 하니까 뭐라고요? 장점은 뭐예요? 익명성 장점은 이 사람이 아니라 네. 이 가면 때문에 뭐라고요? 실력만 평가하네. 실력만. 이게 뭐라고요? 가면 쓰고 하는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네. 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방어막.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자유를 획득하래. 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나하고 요 가면 밖의 나하고는 다를 수도 있네. 그렇죠. 근데 다르지 않고 나는 이 안에 있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A라는 의견으로 일관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거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네네. 근데 내 안에 B라는 모습 없어? 있잖아. 있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네. 박1, 박2, 그죠? 네네. 그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 새로운 게 아니라 표현하고 싶은 것만 가면으로 내놓을 수 있죠. 안에 하나를. 네. 그러니까 새로운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가면이 바뀔 때마다 이 가면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또 다른 나의 새로운 게 되고 요게 캐릭터가 되겠네. 그렇죠. 똑같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거로 이런 것도 봐요. 이것처럼 가면처럼 어떤 라인이잖아요. 경계. 네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집이 하나 있어. 여기도 집이 있고 네. 여기도 집이 있어. 여기도 집이 있어. 이게 경계했죠. 네네. 여기 뭐가 돼요? 길이 되네. 네. 이 통로가 뭐라고요? 길이 되네. 네. 사람 A가 있어. 사람 B가 있어. 사람 C가 있어. 사람 D가 있어. 요 사람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요? 길이 되네. 통로가 되고.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하고 이 밖에서 있는 담장으로 보면 담장이 나예요? 나일 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쵸? 네. 요 안에 있는 건 또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안에 진실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죠. 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 담장 자체가 뭐라고요? 가면의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길로 누가 다녀요, 그럼? 이 A, B, C, D가 다 다니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거리,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길이라고. 아, 예. 서로 통하는. 예. 그럼 길에서 흐르면서 얼핏 네.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봤어요. 이게 C는 이렇구나 네. 하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고. 담장만 보고 소관을 판단하는 거라고. 그렇네요. 자, 이게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서삼경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 참. 이제 사서하고 삼경이 있는데, 네. 사서, 삼경. 삼경은 뭐, 주경, 역경, 시경, 서경, 춘추 전국시대, 공자가 태어나기 이전, 네. 글 모아는 게 서경이에요. 좋은 글. 네. 시 모아는 게 시경이에요. 네. 이 자연의 도리를 8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8864가지 해서 설명한 게 주역이에요. 이게 역경이에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사서는 논어, 맹자, 논어, 맹자, 대학, 또 뭐 있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네. 중용은 중간의 도. 네네. 예를 들어보면 중간의 도. 중간을 사용하는 법. 네. 그러니까 A와 B가 있으면 요 균형을 잡는 법. A, B 사이에. 예. 이거 논술하고 똑같아요. 중용은 논술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네. 논어는 공자 말씀이고, 맹자는 맹자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대학이 있어요. 대학. 요 대학에 수신, 제가, 치곡, 평천하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은 뭐냐면 덕을 밝히는 거예요. 네. 수신하면서 뭘 해요? 덕. 대학 지도는 제 명론하고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라 해서 덕을 가지고 선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네. 덕을 밝혀서. 근데 수신 이후에 제가 하라고 했어요. 가문, 집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거예요. 몸을 수신, 닦은 다음에 네네. 자기가 수양을 하고 집이 그러면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집이 평안해지면 뭐라고요? 치국을 하고. 네. 나라를 다스리면 뭐라고요? 천하가 평화로워진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단계가 뭐라고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요. 그러면 수신 못하면 생각해보세요. 수신 못하면 제가 못하네? 그렇죠. 그러면 몸을 자기를 똑바로 자기 인격 수양 못하면 결혼하면 안 되네? 예. 그렇죠. 제가 못하는 사람은 나라 일하면 안 되네? 그렇죠. 나라 일 못하면 뭐 세상은 다 어차피네? 이게 그러면 이게 수신이 완벽하게 된 사람이 제가 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되면 제가도 되고 치국도 하고 평천하도 되겠잖아. 네. 그러니까 나를 수양하는 게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길이네? 그렇네요. 근데 수신이 완벽하게 되기가 힘들어. 그럼 모든 사람은 수신 안 됐으니까 성인이 아니니까 제가 하면 안 되네? 인류 멸종되네. 단계를 말한 것이지 이게 완벽하게 되고 그 다음 이거 하고 완벽하게 되고 이건 없어요. 이상적. 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유교적 인간은 소인배 다음에 뭐라고 써요? 범인. 평범한 사람 범인. 네. 응? 그 다음에 대인. 네. 그 다음 뭐라고요? 군자. 그 다음에 이왕선생, 이선생 하는 선생. 예. 그 다음에 성인이야. 성인. 그래서 이거 합쳐서 성인군자 하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되기 전엔 제가 못해요? 아니죠. 선생도 결혼하고 군자도 결혼하고 대인도 결혼하고 범인도 결혼하고 소인도 결혼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예요. 발전적인 단계. 점층적으로. 음. 그런데 그게 동시에 효과도 본다고. 동시에 효과도 본다고. 자, 뭐라고요? 요게 수신인데,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이렇게 되잖아요.
네. 뭐 실제적으로 이거를 보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요게 수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성인도 나는 수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엑기스라고 요 가운데가. 네. 그럼 거꾸로 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건 평천하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요. 여기는 수신 점점 깊어지는 거야. 제가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원으로 돼갖고. 네. 뭔 말인지 알죠? 밑에 단상처럼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자, 과학에서도 신기한 게 있는데, 여기에 핵이 있어요, 핵. 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고, 네. 양성자가, 이것도 플러스, 양성자는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양성적인, 빨간색 양성자가 두 개가 있으면, 네. 이거 두 개끼리는 반발하잖아요, 플러스니까. 예. 그 반발력을 제어하는 게 뭐예요? 음성자죠. 요게 중성자예요. 중성자요.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하고 같아요. 신기하게. 그럼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죠. 음항의 조화에 따라서. 네. 그래서 요 바깥에 여기 자리는 두 개지만 요게 네 개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예, 예. 해서 네 개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뭐라고요? 양성자 네 개면 중성자도 몇 개라고요? 네 개. 개요. 전자도 몇 개요? 네 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고 네. 요 가운데 중성자도 균형을 이뤄서 우주는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물체가 전부 다. 네. 장난 아니죠? 네. 그런데 요 안에 있는 10원 요거는 있잖아요. 10원짜리 크기예요. 네. 만약에 그럼 요 외곽은 잠실 운동장 담장 외곽이래요. 예. 크기를 비교하다면 엄청 차이 나죠. 아, 그때 요 전자는 먼지 네네. 크기래요. 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네. 확률상 그림으로 구름처럼 먼지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무게를 따질 때는 이 전자 무게는 안 따져요. 전자. 네. 너무 가벼워서. 네. 그래서 이 무게하고 이 무게는 쿼크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졌는데 업 쿼크, 다운 쿼크의 개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 핵을 깨버리면 중성자를 깨면 쿼크가 있어요. 쿼크 또 깨버리면 뭐 소립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보면 되게 신기하죠. 뭐가 네. 있다고요? 중간자, 중성자가 있다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지만 뭐라고요? 중성자가 있으니까 이걸 반발을 안 하고 여기 요 사이에 완화가 돼 갖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도 A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서 반대하는 사람 먼지로 떠돌더라도 네. 여기에 이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서로 티격티격 싸우는데 뭐 때문에 안 쓴다고요? 중간자 때문에. 네. 중간자. 그래서 항상 침묵하는 사람 조심하시라고, 인생 평생 살면서. 자, 100명이, 10,000명이 카페에 접속하면 1000명이 열심히 봐요. 구독 네. 만에. 100명이 댓글을 달아요. 네. 이해돼요? 네. 100 하나 지워야지. 몇 명이 댓글 단다고요? 100명. 100명이.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10명이 연락도 해요. 네. 1명이 찾아와요. 네. 자, 다시 뭐라고요? 카페 인원이 10,000명이면 뭐라고요? 1000명은 열심히 본다고. 네. 그 중에 100명이 뭐 한다고? 댓글 단다고. 그러면 10명이 뭐라고? 모임하면 가끔 와. 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1명. 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극렬히 반대해, 1명이. 네. 그 사람은 여기에요. 나를 반대하는 1명이 여기잖아. 극렬히 반대한다는 건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뒤에는 몇 명이 있다고? 99,000. 10,000명이, 예. 10,000명이 내가 이 1명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있다고. 네. 무섭지? 네. 그러니까 함부로 댓글 달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막 체크하고 하지 말라고. 이 1명이 그냥 1명이 아니라고. 몇 명이라고? 9,000명이다. 10,000명이라고. 예.
예.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살면서 누구 한 명이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고민을 해요. 이 사람 뒤에 10,000명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10,000명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네. 그것까지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통 어떤 명제하고 자, 집합하고 집합 알아요? 집합? 알죠? 모일집 합파랍인데 이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뚜렷한. 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집합은. 네. 그 집합이 딱 만들어졌는데 이 집합이 만들어서 명확하기만 하면 돼요. 잘못된 것도. 네. 잘못된 것도.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럼 공집합이에요. 이거 다 맞아. 그럼 뭐라고요? 전체 집합이에요. 유로 쓰고. 네.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집합에 따라서 한 줄로 주제를 딱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이렇게. 네. 이해됐어요? 네. 주제를 딱 밝히면 이렇게 주제를 딱 밝히게 되면 이게 뭐라고 된다고요? 이걸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참인 것의 대파 어떤 P라는 게 참이고 Q라는 게 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갖고 요 Q가 뒤에 커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P는 이렇게 작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 참이죠. 네. 이렇게 포함 관계가 완성된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예.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집합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건 뭘 정한다고요? 범위요. 이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를 뭐라고요? 참 거짓으로 명확하게 참을 걸러낸 다음에 이 참의 인과관계가 꼬리를 물고 되는 걸 진리집합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수학에서 명제를 집합을 배우고 명제를 배운 다음에 진리집합을 배워요. 아. 그 명제가 뭐라고요? 하나의 주제라고. 네. 이 주제를 형성하는데 그러면 P면 Q이다죠? 네. 요게 주제는 이만큼 되죠? 그렇죠. 그럼 전제는 당연히 이만큼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화살표 쓰죠? 예. 그러니까 이게 P나니까 맞으니까 이건 필요 조건이고 예. 요거는 화살이 충분해야 되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이 범위 안에. 네. 범주 문제니까 범위. 그러면 이게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면. 네. 밖으로 안 들어가면 거짓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주제면 요 앞에 있는 충분 조건은 뭐라고요? 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주제 앞에. 네. 네. 이 주제에 있는 걸 또 확장시키죠? 네. 그러면 또 들어가면 이 더 큰 거 안에 요게 통째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예. 예. 그러면 요거는 요 밖에 있는 거에서 참이죠. 요 안에도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고나 개념을. 그걸 추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제의 결과로 추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수학하고 국어를 연결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다시. 어쨌든 병증법에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태극기로 설명을 해보면 진짜 무국이 나와요. 무국 혼돈. 극이 없어요. 남극. 그럼 혼돈이에요. 혼돈이라는 한계가 있죠? 네. 이렇게 더 원이 있어요. 원은 원만하다, 뭐 둥그렇다, 뭐든가 포용한다, 뭐 이런 게 되니까 이게 뭘로 나눠요? 음양으로 나눠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때 음은 이렇게 두 개예요. 양은 한 개고. 1인데 양수예요. 동양은. 2인데 음수예요. 동양하고 서양이 반대죠? 네. 요거를 뭐라고요? 효라고 그래요. 효. 뭐라고요? 효. 그래서 여기 산통 이렇게 계산하는 통이거든요. 네. 여기다 산자, 계산자 있죠. 네. 요거를 뽑아갖고 휙 던져요. 그래서 네. 쭉 뿌리면 나와 있는 모양새 보고 점치거든요. 아. 점치기 전에 이 통을 깨면 산통 깼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왜 산통 다 깨버렸어. 시작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요게 요 짝대기 모양이에요. 효. 네. 그 양이에요. 그 음은 왜 두 개예요? 안정돼요. 두 개가 있으니까. 아, 음이 안정돼요. 두 개니까. 네. 양은 뭐라고요?
불완전하고. 불완전해요. 하나라 나눌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양은 뭐라고요? 불. 음은 뭐라고요? 물. 이해돼요? 양이 하늘이면 음은 땅이요. 이거 긍정이면 이거는 부정. 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양음.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도 기가 막히게 양이 있대요. 네. 이 양 속에서도 이 찬성 속에서 이게 찬성이라고 쳐봐요. 양이 네. 여기에 찬성 반대 있을 것 같죠? 있죠. 그러면 요 반대에서도 찬성 반대 있을 것 같죠? 네, 있죠. 그럼 이 팀에도 또 더 많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애도 있고 얘도 네네. 더 많이 찬성하고 더 반대하는 애도 있죠. 있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짜잖아요. 네네. 쭈루룩.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종류가 있어요. 다 해보면 네네.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쭉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8가지가 나와요. 네. 이게 8괴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태극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그래요? 건공감리하죠. 이렇게 그리죠. 예. 이렇게 여기는 3개, 여기는 그 다음 거는 4개, 다음 권에 갔으니까 5개, 여기는 뭐라고요? 6개 이렇게 그려요. 네. 그럼 3개짜리는 어떻게 그려요? 하나, 둘, 셋이요. 네. 4개짜리는요? 하나 하고 가운데밖에 못하죠? 네. 4개짜리는요? 3, 4, 5는요? 하나 놓고 이렇게 하면 다 되죠? 네. 이거는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4쾌예요. 8쾌 중에서 앞뒤로 봐도 양쪽으로 봐도 같은 내용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건이에요. 네. 하늘건. 건달 알아요? 네. 건달이 하늘에 통달했다는 건달. 네. 여기는 곤이에요. 곤. 땅이에요. 땅곤자. 그 건골일철이기 하늘과 땅이 부딪혀서 세게 싸운다는 의미예요. 아. 예. 그러면 감리 했을 때 네. 감은 건곤 감은 어디에요? 감. 리가 리화예요. 리화. 불이에요. 불. 아. 불이면 요거하고 이게 양이니까 이게 불이 돼야 되죠. 네. 요거는 물이요.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이거 감 건곤 감리 이게 감이 되겠죠. 물이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네. 응? 그래서 감은 감로수 했잖아. 물로 하면 돼요. 물. 그래서 건곤감리가 되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정이죠. 네. 요 반이죠. 네. 요게 뭐가 됐어요? 합. 그렇죠. 그럼 나머지 또 반이 있어요? 네. 또 이거 2개 합치니까 또 반대요. 합 네. 돼요. 그래서 정, 반, 이게 합, 또 반이 생기고 또 합. 정반합, 정반합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개짜리가 2의 0승이에요. 요거는요? 네. 2의 1승. 요거는요? 4개는 2의 2승. 2의 2승. 그 다음에는요? 2의 3승 8개. 이해됐어요? 네. 그 중에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는요 이렇게 전선이 연결하면 1이라고 그래요. 연결됐으니까 네. 여기 부분을 통과해서 연결되니까. 근데 여기가 끊겨요. 그럼 뭐라 그래? 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010101010111 연결되고 이렇게 써주죠. 네네. 이게 뭐라고요? 이진법. 이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연결됐으니까 양. 네. 이건 끊어졌으니까 음양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뭘로 되어 있어요? 이진법. 변증법도 이진법. 태극기도 이진법. 저 이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증법적으로 발전을 해서 넘어가는 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반합이. 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해 준 거예요? 변증법과 이진법과 또 뭐라고요? 태극기와 이해됐어요? 네. 태극기와 이진법과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논리에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태극기잖아. 네.
컴퓨터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음. 그 나라 자체의 태극기에 나오는 원리나 방향성이 그래요. 네. 자, 어제도 공부를 했지만 행복은 10조라고 그랬죠? 헌법 10조. 네네. 여기서 기본권 분야하고 권력 분립이 있는데 여기에 상권 분립하고 또 뭐 있어요? 헌법재판소,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네. 이래서 한 130개밖에 안 돼요. 헌법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머리고 이게 왼쪽 팔이에요. 이게 네. 오른쪽 팔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만세 부르고 있는 게 헌법이에요. 왼쪽은 권력 분립. 오른손은 뭐라고? 기본권. 요게 우리나라 행복한 얼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헌법 구조가 이게 뭐라고? 총 몇 조라고? 130조 정도. 130조. 그래서 헌법이 나오고 민법, 형법, 그 다음에 행정법 이런 게 나온 거야. 행정법은 요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네. 요 민법하고 형법은 이거는 형법은 정부가 범죄자 처벌하는 거고, 네. 이거는 국민끼리 장사하고 이런 거야. 네. 그래서 헌민형이 기본 3법이라고 그러고, 네. 국민에 필요한. 요 행정법은 정부와의 관계,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나오는 거고, 네. 이거는 진짜 법이니까 이건 실체법이고, 실제가 있어, 실체 내용이. 네. 그러면 요거 소송은 뭐 소송하는 절차죠? 이건 절차법이라고 그러고. 네. 이게 민법의 일반법이면 민법에서 장사하는 사람 하면 상법. 상법에서 어음수표에 대한 따로 하면 또 어음수표법 이렇게. 특별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추가해서. 폭력행위든 처벌에 대한 형법, 법률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처럼. 법이 생기는 건데, 이 법 뭐라고요? 법의 3요소가 뭐예요? 행복 추구예요. 한목적성이거든요, 원래는. 네. 목적. 그러면 법의 목적은 뭐냐? 국민의 행복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요 한 목적을 위해서 정의를 앞세울 것이냐, 법적 안정성을 앞세울 것이냐, 저번에 해줬었죠? 네. 그거를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에 얼마쯤, 이렇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부 구조고, 국가 구조고, 단체 구조고, 개인의 행복의 요건은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이게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M, 이거는 H, 이거는 명예를 안화하면 뭐죠? A, 관계를 릴레이션하면 L 이렇게 되면. 자, 해피니스, 행복은, 대문자 행복은, 네. 이거 총문자 H로 하자. 네. 돈에다가 행복을 더해요? 건강을 더해요? H를 더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명예를 곱해요? 네. 그런데 요거를 L분의 1로 관계 악화 L로 나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더하기 L을 해요? 예.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공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행복 공식. 그러면 행복 공식이라는 것이 학자들이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여러 명이 만들었어요, 연구에서. 그래서 동아샘 유튜브에다가 행복 이렇게 치시면 요 행복 공식들 모아놓고 비교한 거 있거든요. 네. 너의 행복 공식은 뭐냐고. 생각해봐야죠. 뭐 때문에 너의 행복이냐고 얘기했고. 네. 자, 이성 반대는 뭐라고요? 감성. 감성이죠. 자, 이것도 생각해봐요. 이게 이성이거든요. 네네. 이성의 합치한데 합리로는 뭐라고요? 이성의 합체. 대륙이에요, 대륙. 자, 감성인데 이거 경험이죠, 경험. 네. 이성, 감성, 이거 경험, 합리, 이거 생각, 경험. 이게 경험론이에요, 합리론 반대가. 이건 뭐라고요? 영국. 이 영국은 왜 경험론이에요? 배 타고 전 세계 다녔대. 네. 배 타고. 경험한 거 보니까 색다른 게 너무 많아. 개별성이 많아. 네. 이제 합리론 대륙,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뭐라고요?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 뭐에? 지구에. 네. 왜?
자기가 얘는 섬나라일 뿐이고 우리가 대륙의 끝판이고 나머지는 다 미개한 나라야. 네.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이야.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변방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죠. 변방이라고. 이거 중심과 변방처럼. 얘네도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야, 지구에. 근데 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내가 여기 존재하지. 여기서 출발을 하자 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합리론과 경험론에 의해서 서양 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근대 철학이. 네. 뭐라고 이성과 감성인데 이렇게 포장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연결하고 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이 나중에 추가로 연결되는 개념에 영향을 무지하게 미친다. 네. 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